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문제 가지고 오셨죠? 네. 오늘 그 밭작물, 수학감소 밭작물하고 특정위험 인삼 책에도 나갔는데 A4로 하니까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어차피 또 B4로 하실 것 같아서 B4로 한번 출력하면 조금 시원해진 것 같습니까? 네. B4로 하니까 딱 맞는 것 같네. 네. 그 내용 중에 혹시 일부 오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또 이론서가 나오면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니까 아직은 코팅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확정됐다 그러면 그때 코팅을 하시든지 따로 다 나눠 드릴 거니까 지금은 전체 흐름을 보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재는 여러분들 교재는 59페이지 펴 놓으시면 됩니다. 59페이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밭작물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조금 복습도 하고 전체적으로 오늘 수확감소 밭작물하고 농업수익감소 밭작물 여기까지는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살짝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밭작물의 보장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일단은 밭작물 하면은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져요. 인삼까지 하면.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나 해 두셔야 될 게 일단은 보장하는 재해가 종합 위험인 게 있고, 그렇죠? 종합 위험 방식에 해당되는 게 있더라. 종합 위험 방식에 해당되는 게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수확 감소 보장. 수확 감소 보장. 수확 감소 보장에 품목이 뭐가 있었어요? 마, 양, 고, 옥, 감자는 3종 세트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차, 그 다음에 콩, 여기는 양파, 요거는 양배추, 마지막에 최근에 추가된 게 팥, 이렇게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감소하고 항상 연결해서 공부해야 되는 게 농업 수익 감소 방식. 농업 수익 감소 보장. 과수 제외하고 포도 빼고 누가요? 콩, 양이 어디 갔다고요? 마, 양, 고에 갔죠. 언제 갔다고요? 가을에. 그 다음 요거 말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수업 들어갈 내용이 생산비 보장. 생산비 보장. 생산비 보장은 무브, 배, 고, 파. 당 떨어지니까 단 거를 맥이라고 시킨다. 이렇게 됐죠. 됐나요? 그 다음에 얘들이 전부 종합 위험이라고 한다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감자는 뭐가 더 들어가요? 병충해.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하게 될 특정위험 밭작물이 있죠. 특정위험 밭작물. 얘도 보장 방식은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입니다. 품목은 인삼. 인삼하면 같이 이제 포함되는 게 뭐 있어요? 해가림. 인삼은 특정위험이죠. 이 특정위험 하면은 얘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인데 인삼은 특정위험은 강, 태, 우, 집에 불이 났는데, 그죠? 냉장고도 폭삭, 침대도 폭삭. 이렇게 9개 특정이요. 맞나요?
근데 이 인삼 하면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얘가 없으면 얘 가입이 안 돼요. 우리 그 국도 가다 보면 검은 천막 이렇게 가려놓은 거 보셨죠? 해가림. 해가림은 특정 위험이 아닙니다. 해가림은 종합위험. 자, 그래서 일단은 품목만 이렇게 밭작물 품목만 쭉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밭작물 파트를 내가 정리한다 하면은 이 네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그냥 뭐 수학 감소만 쫙 보고 이래가지고 안 돼요. 나중에 정리를 하실 때는 밭작물 하게 되면은 크게 종합위험하고 특정위험, 그 다음에 보장 방식별로 품목에 따라서 보험금 산정 방법, 수확량 조사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은 결국 우리가 보험금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험금이 얘는 어떻게 돼요? 가피자. 뭐를 제외하고 이들 중에서 가피자가 아닌 놈 한 놈이 있잖아요. 누구? 옥수수. 옥수수를 제외하고. 그렇죠? 옥수수는 보험금이 어떻게 됐어요? 얘는 앞에 미니멈이 붙고 가입 금액에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 금액을 빼고 여기에 이 손자가는 거꾸로 됐죠. 예. 손해액이 저도 막 헷갈려요. 손해액하고 가입 금액하고 가손자인데 가입 금액하고 마이너스 원래 이게 가입 금액이 앞에 와야 돼요. 뭐 순서는 상관이 없지만 손해액이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해서 자기보다. 근데 나중에 이제 시설 부분 해가림이나 비가림 가면은 요거하고 틀리죠. 전체를 가로로 하죠.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 금액을 뺀 것이 가입 한도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얘하고 다르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그 수학 감소 보장 밭작물에서는 얘하고 얘를 잘 구분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농업 수익 감소 얘도 보험금이 어떻게 돼요? 가입 금액에 PL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생산비 보장은 뭐 다음 주에 할 거지만 간단하게만 적으면 얘는 여기 고추하고 브로콜리 얘하고는 다른데 고추와 브로콜리를 고추하고 브로콜리를 제외하면 얘들도 전부 다 가피자입니다. 사실 고추 브로콜리도 가피자에서 변형된 형태예요. 뭐 예를 들면 고추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거 설명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데 잔, 경, 피, 고추는 병충해를 보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병충해 마이너스 자기 부담 금액. 브로콜리는 병충해를 보장하지 않으니까 얘는 잔경 피자예요. 잔은 잔존 보험가입 금액. 그 다음에 경은 경과 비율. 피는 피해율. 요거는 병충해. 요거는 자기 부담 금액. 그렇죠? 나중에 따로 다음 주에 따로 설명을 해줄 거니까 차이만 잠깐 봐두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인삼은 보험금이 어떻게 돼요? 가입 금액에 피해율에 자기 부담. 전부 다 가피자죠. 근데 여기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다는 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네 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수확 감소 보장,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에서는 옥수수하고 나머지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생산비 보장에서는 고추, 브로콜리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둘 것. 자, 그러면 일단 요거 두 개, 요거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결국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피해율이죠. 피해율. 그죠? 옥수수에서는 뭐를 알아야 돼요? 손해액을 알아야 되겠죠. 손해액.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옥수수를 제외한 수확감소보장 밭작물에서 피자의 피해율은 이거 하나를 적어야 되겠네. 옥수수를 제외하고 옥수수를 제외한 피해율. 얘는 피해율이 어떻게 돼요? 평년 수확량의 미보상 감소량, 평수미. 요거를 뭐로 나누는 거예요? 평년 수확량으로 나누는 거죠. 자, 우리 피해율이 무슨 뜻일까요? 피해율. 전체 중에서 피해를 입은 비율일 거 아니에요. 그죠? 전체 중에서 피해를 입은 비율이니까 이걸 제가 갑자기 꺼낸 이유는 이 개념을 조금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위에가 분자식에 가는 게 뭐예요? 피해 입은 부분이 들어갈 거고 밑에는 뭐가 들어가요? 전체. 그럼 요 위에 이 부분은 전체 중에서 피해를 입은 부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수확 감소 보장 방식에서 수확량이라는 게 있고 감소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이 분자식에 결국 가야 되는 거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감소량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 감소량을 산정하는 방법이 수확량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고, 거꾸로 감소량을 직접적으로 찾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구분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옥수수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피해율이 평, 수, 미, 평이다. 말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옥수수를 한번 살펴봅시다. 옥수수는 피해율이 아니고 금액이잖아요. 금액. 손해를 입은 금액이잖아요. 그죠? 이게 비율이 아니죠. 결국 얘는 뭐가 없는 거예요? 분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나요? 그래서 얘는 손해액을 찾아보면 손해액은 피해 수확량에서 피해 수확량 여기다 뭘 빼요? 미보상 감수량. 얘도 양이고 얘도 양인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금액이잖아. 그래서 뺀 값을 피해 수확량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뺀 값에다가 금액을 곱해주죠. 이거를 정해져 있는 금액이니까 표준 가격. 자, 요거 두 가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얘는 비율이고 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비율이니까 전체에 해당되는 분모값을 가지는 거고, 얘는 금액이니까 당연히 분모값이 없어요. 그럼 결국은 이 피해 입은 부분을 찾아내는 방법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뭐를 통해서 수확량을 찾아가지고 기준이 되는 수확량에서 이번에 조사된 수확량을 빼주면 그게 뭐예요? 결국은 감소량이고 피해 입은 부분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 피해 입은 부분이 전체에 어느 정도 되는가를 비율 형태로 나타낸 거니까 이게 피해율이에요. 근데 손해액은 수확량을 찾는 게 아니고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면 그게 뭐가 된다고 했죠? 감소량. 피해 수확량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수확량은 수확량인데 피해 입은 수확량이니까 사실은 이건 뭐가 된다고? 감소량이 되는 거죠. 감소량이 되는 거죠.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면 감소량이 되죠. 근데 얘는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서 이 값을 구할 수 없는 게, 이 손해액을 구하는 옥수수는 뭐가 없다? 평년 수확량이 없지요. 왜 없느냐니까 여기 있는 이게 보험가액 금액이죠. 보험가액 금액을 산정하는 거는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하고 이 가입 수확량은 옥수수를 제외한 나머지 놈들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에서 10% 단위로 계약자가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옥수수는 이 가입 금액을 정할 때 가입 수확량에다가 가입 가격이지만 이 가입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이 없으니까 뭐로 해요? 표준 수확량으로 하잖아요. 얘는 평년 수확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값이 이 과수원의 것이 아니고 해당 지역에 해당 품종에 해당 품목에 해당되는 기준값이기 때문에 바로 피해 수확량을 바로 산정을 한다는 거죠. 표준 수확량에서 이번에 조사된 수확량을 빼는 게 아니고 바로 피해 수확량을 산정을 한다. 그러니까 평수나 피해 수확량이나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방법의 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얘는 옥수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은 뭐를 찾아내야 돼요? 수확량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우리가 답을 빨리 찾는 길이고, 그 다음에 옥수수에서는 피해 수확량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를 비교를 해보면 농업 수익 감소 보장 방식, 얘들도 뭐예요? 가, 피, 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의 피해율은 얘는 기준 수입에서 뭐를 빼요? 실제 수입을 뺍니다. 그러면 기준에서 실제를 뺐으니까 수입이 줄어든 수입 감소가 나오겠죠. 근데 얘는 액이 아니고 뭐예요? 유리잖아요.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 기준이 되는 기준 수입으로 나누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요 두 가지 값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기준 수입은 뭐에다가 기준이 되는 평년 수확량에다가 여기다가 무슨 가격을? 기준 가격은 우리가 계산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할 필요 없죠. 얘도 정해져 있는 거죠.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에다가 기준 가격을 곱한 거고, 그럼 실제 수입은 이게 우리 올해 조사된 수확량에 해당되는 수익 금액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올해 우리가 조사한 게 뭐예요? 수확량이죠. 그래서 실제 수입은 수확량에다가 보상하지 않는 부분도 당연히 수확량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얘는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까지 합쳐서 이거를 수확한 거로 보는 거죠. 여기까지는 보험회사가 인정해주는 수확량이에요. 자, 이거 역시 수입이니까 금액이죠. 여기도 금액이 곱해져야 되는데 이거는 미니멈 해서 가로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거? 작은 거. 뭐하고? 기준 가격하고 수확기 때의 가격하고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거? 작은 거. 맞나요? 그러면 왜 수확 감소 보장하고 농업 수익 감소 보장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공부하라라고 한 이유가 농업 수익 감소 피해율에서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을 기준 수입으로 나누는데 평년 수확량 나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수확량 이거 누가 구해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데 구하는 방법이 얘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보상 감수량 수확량 구해주면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값에다가 미보상 비율 곱해주는 거잖아요. 맞나요? 결국 똑같기 때문에 이 금액은 기준 금액이나 수확기 때 가격은 문제에서 조건으로 나오는 값이니까 결국은 얘도 뭐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수확량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만 알면은 얘는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죠. 됐나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의 피해율도 얘는 뭐를 제외하고 감자를 제외하고 감자는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죠. 뭐를 보장해 주더라? 병충해 감수량을 보장하니까 감자의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거기다가 다시 미보상 감수량 그 다음에 플러스 병충해 감수량 이 값을 뭐로 나누는 거예요? 평년 수확량으로 나누는 거죠. 그죠? 평수미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병충해 감수량이 하나 더 들어갔다는 거. 그 차이가 있더라. 농업 수익 감소도 그렇겠죠. 농업 수익 감소도 감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 평년 수확량은 요리로 갈 거고 기준 수입으로 갈 거고 이 부분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맞나요? 자, 이게 앞에 마이너스죠. 이걸 마이너스를 붙여서 가로를 넣었으니까 이 가로를 풀었을 때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 값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플러스. 그럼 얘는 뭐로 바뀌어야 돼요? 마이너스. 맞나요? 요 가로 안에 있는 값이 어디로 와야 된다고? 여기로 들어오면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수확 감소 보장 방식에서는 병충해 감수량이 플러스였다가 농업 수익 감소로 갔을 때 여기는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뭐로 바뀐다고요?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주의하세요. 자, 그러면 왜 제가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지 여기에 따라서 피해율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 옥수수를 제외한 피해율은 이렇게 산정이 되더라.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수확량을 알아야 되고 손해액은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피해 수확량을 알아야 된다. 얘는 얘하고 똑같으니까 나중에 따로 하면 되겠죠. 그럼 결국은 요거 두 개만 알면 되겠네. 요거 두 개만 피해율하고 손해액 구하는 것만 알면 되겠네. 그렇죠? 피해율을 구하는 이 수확량은 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 밭이 있습니다. 밭. 보험에 가입을 할 거예요.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이때의 면적을 뭐라 불러요? 보험 가입 면적. 맞나요? 그럼 현재 품목농협에 해당 직원이 와서 이 보험 가입 면적이 일치되는가 확인을 해겠죠. 그리고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면 평가사가 또 현장에 가서 이 가입 면적하고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면적이 같은지 확인을 하겠죠. 차이가 없다면 얘하고 뭐하고 같아야 돼요? 실제로 경작하는 면적이 같아야 되겠죠. 그죠? 다르면 무조건 다른 게 아니고 몇 프로? 10% 차이가 있을 때는 계약사항 변경입니다. 그렇죠? 그럼 실제 경작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가입 일자 기준으로 실제로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을 뭐라 부른다? 실제 경작 면적으로. 맞나요? 실제로는 이만큼 경작을 할 수 있는데 경작이 가능한데 가보니까 평가사가 조사를 하러 가보니까 고, 기, 타, 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고사 면적. 고사 면적이 뭐예요?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죄로 작물이 죽어서 수확을 할 수 없는 면적입니다. 그렇죠? 얘는 보상하는 면적이죠.
그럼 이 보상하는 면적이니까 보상하는 면적에서 고사가 되었으니까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하는 거죠. 보상을 하는 거니까 얘는 수확량으로 잡아야 돼요? 감소량으로 잡아야 돼요? 얘는 감소량에 해당됩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기가 뭐예요? 기 수확 면적. 조사일자 기준으로 이미 수확이 완료된 면적이에요. 맞나요? 그 다음에 타작물. 타작물은 보험의 목적물이 감자인데 엉뚱한 작물이 심어져 있다면 그럼 보상해요? 보상하지 않아요? 안 하죠. 이 미보상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미보상 면적. 미보상 면적은 고사되었거나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면적이죠. 즉 보상하는 재해로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보상하는 재해의 이해의 원인으로 죽었거나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면적이니까 얘 미보상이죠. 기수확도 미보상이죠. 결국은 이 세 가지가 무슨 면적이라고요? 우리가 과수에서 항상 이야기했던 미보상 주수. 맞나요? 근데 이게 다른 작물로 딱 넘어오니까 논이나 밭작물로 넘어오니까 미보상 주수가 세 가지로 나뉘어졌죠. 이거를 통틀어서 뭐로 보면 된다고요? 한마디로. 미보상 면적이에요. 미보상 면적. 암기 코드는 기, 타, 미. 기타미 면적. 아, 미보상 면적이구나. 미보상인 거니까 이거는 수확량으로 잡아야 되겠죠. 고사 면적은 당연히 보상하는 재해로 죽은 면적이니까 이건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줄어든 면적이 맞아요. 그렇죠? 근데 미보상 면적은 줄었지만 보상하는 재해의 이해의 원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얘를 뭐로 본다고요? 수확한 것으로 수확량으로 뭐 한다고요? 인정을 해준다고. 이 면적과 이 면적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면적에는 고사되었으니까 조사할 수확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수확해버렸으니까 이거 조사할 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타작물이니까 이건 우리가 조사해야 될 작물이 아니죠. 조사하면 안 돼. 미보상도 고사되었거나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거지만 보상하는 제 이해의 원인이기 때문에 수확량으로 잡았지만 여기에도 고사되었거나 수확불능이니까 조사할 작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평가사가 이 면적 중에서 실제 경작 면적 중에서 수확량을 조사할 면적은 어느 부분만 남는 거예요? 얘들을 제외한 이 부분만 남겠죠. 이 면적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조사, 대상, 면적 이렇게 부른다고. 이 면적이 평가사가 수확량 조사해야 될 면적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 면적이 한 3만 평 돼. 이거를 다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조사를 하지 않고 무슨 조사를 하더라? 표본 조사라는 것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여기는 감자가 뭐 5kg, 4kg, 3kg, 6kg, 8kg, 9kg, 5kg 뭐 이렇게 쭉 심어져 있을 거예요.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전부 다 조사를 하는 건 전수조사죠.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걸 전부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표본 조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해요? 이게 전부 다 다르게 나와 있지만 만약에 똑같다라고 한다면 이거 우리 빨리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요거 요 한 칸에 있는 게 몇 개인지 세고 맞나요? 거기다가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전체가 나올 거 아니에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있는 구간들을 전부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일부 구간만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구간을 조사를 할 건지 그걸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무엇에 따라서 이 조사 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몇 곳을 정할 건지 구간 수를 정하죠. 맞나요? 기본적으로 4구간에서 몇 구간? 7구간. 마, 양, 고, 옥, 양 요 5개는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4구간에서 8구간까지. 이거는 외울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200제곱미터였다. 1500 미만이니까 4구간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앞에 거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요거, 뭐 마지막에 요거. 요렇게 4구간을 표본 구간으로 정한 거예요. 조사 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표본 구간 수를 산정하고 표본 구간을 선정해서 이 표본 구간을 뭐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하겠죠. 그럼 이 표본 구간 안에 뭐를 조사할까요? 2가지를 조사합니다. 이 표본 구간의 면적과 이 표본 구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수확량을 조사를 해서 그 수확량을 표본 구간의 면적으로 나누면 단위 면적당 뭐가 나오는 거예요? 수확량이 나오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이게 계산한 것이 단위가 단위 면적이니까 그럼 이 전체 면적은 이 조사 대상 면적에다가 조사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곱해주면 여기에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수확량이 될 거라고. 그런데 작물은 없지만 보험회사가 수확량으로 인정해주는 뭐가 있더라고요. 미보상 면적. 얘들은 이 면적에다가 뭐 해줘야 된다고? 더 해줘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 작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예상치를 갖고 와야 되죠. 맞나요? 그 예상치가 뭐예요? 평년 수확량이고 옥수수는 평년 수확량이 없으니까 가입을 할 때 표준으로 가입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 미보상 면적에는 뭐로 곱해줘야 된다고? 표준 수확량으로 곱해줘야 된다.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최대한 쉽게 설명한 거. 최대한 설명. 그림으로 그려본 거.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실제로 이제 텍스트로 한번 적어보면 이 수확량 조사를 하기 위해서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의 이 품목들은 보험금이 가, 피, 자인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다? 피해율이고 해당 피해율은 옥수수를 제외하고 어떻게 되더라? 평, 수, 미, 평이고 감자는 평, 수, 미 플러스 평 나누기 평이더라. 맞나요?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 감자를 제외하고는 뭐만 찾으면 돼요? 수확량만 찾아내면 되잖아. 그 수확량을 방금 그렸던 이 그림을 텍스트로 적으면 뭐에다가 조사 대상 면적에다가 여기다가 뭐를 곱해줘야 돼요? 아까 한 구간짜리 단위 면적당 뭐를 수확량으로. 이걸 벼에서는 논작물에서는 얘가 이름이 뭐였어요? 단위 면적당 유효중량이었죠. 밭작물에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받겠지.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왜 플러스 돼요? 아까 옆에 칸으로 모아놨던 거, 그죠? 기타 미 면적이죠? 미 보상 면적이잖아요. 이 기타 미 면적에는 조사할 수확량이 없죠? 죽었거나 다 사라지고 없으니까 타작물이니까. 그래서 예상치를 갖고 오는데 옥수수를 제외하고는 여기 뭘 갖고 오더라? 단위 면적. 전부 단위 면적당이잖아요.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을 가져오다. 이게 옥수수를 제외하고의 수확량 산정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옥수수는 손해액을 구하고 피해 수확량을 구해야 되는 거죠. 피해 수확량. 수확량의 반대. 얘는 피해 입은 수확량이니까 감소량을 구하는 거다. 그렇죠? 똑같아요. 역시 조사를 하는 면적은 똑같아요. 그렇죠? 조사 대상 면적에다가 얘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었지만 얘는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 자, 그러면 이거 수확량이에요? 감소량이에요? 감소량이죠. 여기 수확량 적혀 있다고 해서 이걸 수확량으로 보면 안 돼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피해 입은 수확량, 감소량이죠. 그러면 아까 옆에 그림 그렸을 때 옆 사이드에 있던 4칸 중에서 제일 위에 있던 게 뭐였어요? 고사면. 그 고사면적은 감소량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수확량이 아니고. 그래서 위에서는 미보상 면적인 기타미 면적이 왔다면 여기는 뭐가 와야 된다고? 고사면적.
여기는 단위 면적 땅 평년 수확량이죠. 보험에 가입을 할 때 평년 수확량으로 가입을 했으니까. 여기는 옥수수는 가입을 할 때 표준 수확량의 80에서 130%잖아요. 그죠? 이게 그럼 단위 면적당 뭐로? 표준 수확량으로 가져가야 된다. 표준 수확량. 이 개념만 잡으면 식은 아주 좀 쉬워집니다. 옥수수와 옥수수 반대. 그렇죠? 맞나요? 자, 그러면 얘가 많고 얘가 적으니까 얘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면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다 하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산정을 해야 돼요? 조사 대상 면적. 그럼 조사 대상 면적은 어떻게 산정을 하더라? 실제 경작 면적에서 고기가 타니까 미쳐요를 빼면 조사 대상 면적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수확량 요거를 산정하는 게 핵심이겠죠. 그 다음에 얘는 고사 면적은 지문에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은 요걸 어떻게 계산을 하면 돼요? 단위 면적당이니까 표준 수확량 해당 농지의 표준 수확량을 뭐로? 실제 경작 면적으로 나눠주면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이 나오겠죠. 다 간단하네. 그럼 결국은 뭐를 구하는 거? 요거를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얘도 얘를 구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얘를 잠깐 살짝 나누어 보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니까 얘는 면적이고 얘는 양이죠. 얘는 단위가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가 될 거예요. 맞나요?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도 마찬가지죠.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 이걸 분수식으로 바꿔보세요. 그대로 킬로그램 퍼 단위 면적. 맞나요? 그러면 분모식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뭐다? 단위 면적이에요. 단위 면적. 단위 면적당 수확량,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 단위 면적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이때 이 단위 면적 아까 우리 어떻게 구했죠?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고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 구간 수를 산정해서 표본 구간을 선정하고 그 표본 구간의 면적을 쟀잖아요. 이때는 뭐가 된다고? 표본 구간의 뭐가 된다고요? 면적. 표본 구간의 면적. 그 다음에 얘는 그 표본 구간 내에 뭐예요? 수확량이. 맞나요? 근데 이 표본 구간이 하나였어요? 여러 개였어요? 여러 개니까 표본 구간의 수확량 합계가 될 거고 얘는 표본 구간 면적 합계가 될 거라고. 됐나요? 자, 그러면 얘가 적으니까 얘부터 한번 정리를 하면 이게 지난번에 한번 살짝 정리를 해줬었는데 표본 구간의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었다. 그죠? 가장 기본 형태가 자, 차하고 또 하나 빼는 거 콩, 팥 얘를 제외하고 이 표본 구간의 면적은 표본 구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 면적을 구하는 거죠.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잖아요. 그 가로에 해당되는 게 뭐더라? 이랑 길이. 가로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요? 이랑 길이고 세로에 해당되는 게 이랑 폭입니다. 근데 이 이랑 길이가 식물체 몇 주의 이랑 길이냐 이걸 구분해 줘야 되겠죠. 그죠? 재파종할 때 이랑 길이 방향으로 식물체 몇 주?
8주 이상이에요? 8주예요? 그냥 8주. 맞나요? 또는 1m. 그럼 얘는 몇 주냐니까 5주예요? 5주 이상이에요? 5주 이상의 일항 길이에다가 그 다음에 이때 일항 폭이라고 하는 것은 두둑하고 작물이 심어지는 두둑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물길, 고랑 그 두 개를 합친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항폭은 뭐 플러스 뭐? 두둑폭 플러스 고랑폭이 되더라. 대다수의 작물은 요게 기본이에요. 맞나요? 근데 이제 규격의 태를 쓰는 것 중에 차. 얘는 차하고 콩팥을 제외하고 차는 규격의 태를 이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차도 표본 구간을 정해요. 표본 구간을 정해놓고 표본 구간 중에서 규격의 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규격의 태. 규격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 규격이 얼마? 가로 20, 세로 20. 그러니까 20 곱하기 20cm 곱하기 20cm니까 0.04 제곱미터. 그러니까 규격의 태 하나가 0.04인데 이게 몇 개 필요하더라? 2개 필요하더라. 그러면 0.04 곱하기 2 하면 얼마예요? 0.08. 그러니까 차는 이 규격의 태를 2개 이렇게 얹혀놓고 그 태 안에 있는 새싹의 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0.08이라고 하는 규격의 표본 구간이 나오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콩하고 팥은 그 파종하는 방법이 씨를 뿌리는 방법이 기계를 이용하는 전파 방식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뿌리는 산파 방식이 있다라고 했어요. 산파. 전파로 찍으면 기계로 찍는 거니까 얘는 기계식이니까 일정하게 찍히겠죠. 얘는 일정하지 않겠죠. 그래서 조사하는 방법이 전파일 경우에는 일정하기 때문에 얘는 일항 길이 곱하기 일항 폭. 이때 일항 길이는 몇 주 이상? 4주 이상. 4주 이상의 일항 길이. 일항 폭은 두둑 플러스 고랑폭의 합계. 맞나요? 자, 그러면 이 일항의 길이를 잴 때 주수가 들어가는 게 3가지가 나오네요. 마늘에 재파종하고 그 다음에 차와 콩팥을 제외한 거, 그 다음에 콩팥 중에 어떤 방식으로 전파에 한해서는 4주 이상으로. 그러니까 8주, 5주 이상, 4주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할 것. 산파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얘도 규격을 쓰죠. 얘는 규격의 모양이 얘는 태 모양이니까 사각형인데 얘는 원형입니다. 뭐라고요? 원형. 얘의 면적이 얼마가 됐어요? 1제곱미터. 또는 표본 구간의 가로 곱하기 세로. 자, 이 세 가지가 뭐 하는 거라고요, 지금? 표본 구간의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이죠. 그죠? 표본 구간의 면적을 산정하는. 그럼 이것만 알아두면, 이 3가지만 알아두면 이 품목들의 뭐를 찾을 수 있다? 단위 면적당 수확량에서 분모에 해당되는 표본 구간의 면적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구간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니까 이 값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구간 수를 곱해주면 표본 구간의 면적 합계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 할 때마다 품목마다 이거 정리할 필요 없이 모든 품목을 이렇게 3가지로 나눈다고요. 차와 콩팥을 제외하고는 5주 이상의 일항 길이 곱하기 일항 폭. 차는 규격의 태 몇 개? 2개. 그 값이 얼마라고요? 0.08 제곱미터. 콩하고 팥은 파종하는 방법에 따라서 전파와 산파가 있는데, 전파는 4주 이상의 일항 길이 곱하기 일항 폭. 산파는 규격의 원형 1제곱미터 또는
표본 구간의 가로 세로 곱하기다. 됐나요? 여기에다가 구간수를 곱해주면 표본 구간의 면적 합계가 나오는 거죠. 됐나요? 이제는 이제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표본 구간의 수확량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 이걸 찾는 방법인데, 여기에 있는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 이 9개의 수확량 산정하는 방법이 약간씩 다르지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먼저 하고 나머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옥수수는 열애니까. 자, 그럼 옥수수는 표본 구간의 수확량을 찾는 게 아니고, 옥수수는 얘는 뭐를 찾아야 돼요? 표본 구간의 피해 수확량, 감소량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수확량 또는 피해 수확량도 수확량이니까 수확량을 조사를 할 때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는가 살펴보면, 첫째, 수확량 조사 적기를 알아야 되더라. 언제 조사를 하러 가야 되냐. 자, 여러분들이 평가자라면 이 수확량 조사를 언제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수확의 감소이므로 수확할 수 있는 무게를 재야 되잖아. 수확의 감소니까 수확할 수 있는 무게를 재야 돼요. 그 수확할 수 있는 무게가 언제 가면 알 수 있어요? 수확기 때 가야 되잖아. 근데 수확 한참 하고 있는데 이거 조사할 수 없지요? 뭐 언제 한다고? 수확기 직전에 해야 한다. 조사 적기가. 그래서 이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이 조사 적기가 언젠가 살펴보니까 옥수수는 땅 밑이에요, 땅 위에요? 땅 위에 있으니까 얘는 수확량 조사 적기에 가면 되죠. 근데 그 조사 적기가 언제냐니까 옥수수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수염이죠, 수염.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때 이 옥수수의 수염은 옥수수 수염 한 가닥이 옥수수 알갱이 하나에 해당됩니다. 설명 안 드렸나요? 옥수수 수염 하나가 옥수수 알갱이 하나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걔들이 전부 수정이 돼야 그 안에 딱딱한 알맹이가 열리게 돼요. 이 옥수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 갯꼬리 있죠, 갯꼬리. 여기에 수분 가루가 묻어 있거든요. 이게 바람에 의해서 수분 가루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 옥수수 수염 있잖아요. 여기에 묻어야 이게 수정이 된다고. 그러면 얘들이 수정이 잘 되려면 바람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수정이 잘 되려면 이 옥수수와 옥수수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될까요? 좁아야 되겠죠. 촘촘하고. 그래서 이 파리도 굴곡이 져가지고 잘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 옥수수는 언제 이게 수확 적기를 알 수 있느냐면 수염이 나고 나서 며칠이 지난 거? 25일이 지나면 이거 옥수수를 수확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옥수수는 이 옥수수 나무 한 주에 보통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놈은 1주에 몇 개? 한 개. 본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옥수수 나무에 옥수수가 하나만 열릴까요? 적과를 해요. 적과. 필요 없는 걸 뭐 한다고요? 다 뜯어낸다고. 그래서 일반 그냥 뭐 텃밭으로 키우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안 하겠죠. 그분들도 정상적인 옥수수를 먹기 위해서는 일부는 떼내고요. 보통 여기 2개, 3개 남겨놓고 상품화되어 있는 거는 일주에 몇 개? 한 개. 일주에 1본 재배를 해요. 됐나요? 그래서 이 옥수수가 수염이 난 만약에 제일 위에 있는 놈이 빨리 수정이 됐겠네요. 가루가 빨리 떨어졌으니까. 이 놈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떼버린다고. 만약에 2개 달려 있다고 하면 평가사가 가서 조사를 할 때는 그 중에서 가장 튼실한 놈, 그놈만 조사하는 거, 한 개만 조사하는 겁니다. 보험의 목적이 몇 개? 한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옥수수 나무에 달려 있는 옥수수 전부 조사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조사 적기는 수염이 나고 며칠? 25일이 지난 후에 조사를 할 수 있더라. 그러면 이제 그 표본 구간 내 작물을 수확을 하겠죠. 표본 구간 내 작물을 수확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뭐를 조사를 하느냐니까 옥수수의 크기를 조사를 합니다. 크기. 무엇에 따라서
창립장의 길이에 따라서 옥수수의 크기에 따라서 이 창립장의 길이, 창립장이라고 하면 옥수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알이 이렇게 맺혀 있을 거 아니에요. 착, 립, 입자가 착 달라붙어 있는 거. 근데 옥수수 끄트머리 보면 알 안 붙어 있는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그거는 제외하고. 그래서 알맹이가 달려있는 이 길이를 잰다고요. 이걸 뭐라 부른다고? 창립장. 이 창립장의 길이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니까 상, 중, 하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때 상하게 되면 얘는 정상, 중하게 되면은 얘는 50% 피해 입은 놈, 하하게 되면은 얘는 100% 피해 입은 놈.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 길이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옥수수는 100% 피해 입은 거죠. 얘는 15cm 미만. 중은 15 이상 17 미만. 상은 17cm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창립장의 길이에 따라서 상, 중, 하 옥수수의 개수만을 조사합니다. 방금 뭐를 조사한다고 했죠? 옥수수의 개수. 얘는 그러면 수확량을 조사하는데 무게를 재는 게 아니네요. 여기 있는 품목 중에 유일하게 무게를 재지 않아요. 무게를 재지 않는다고.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상, 중, 하 옥수수 중에서 상이 정상이죠. 이 수확이에요, 감소예요? 수확량이에요, 감소량이에요? 수확량. 50%는 50% 수확하고 50% 감소죠. 이거는 거꾸로 하나 앞으로 하나 똑같네요. 그 다음에 얘는 하는 수확량 제로, 감소량 100%. 그런데 옥수수는 피해 수확량을 산정을 하는 거니까 수확량이 아닌 감소량을 산정하는 거니까 얘는 정상이니까 수확되는 거죠. 얘는 필요가 없어요. 감소량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뭐만 필요한 거예요? 중옥수수하고 하옥수수. 하는 100% 피해 입은 거니까 하옥수수 개수는 100% 피해 다 입은 거죠. 이거 그대로 인정을 해요. 감소량으로. 근데 중옥수수는 몇 프로 감소된 거로 인정을 한다고? 50%. 그 중옥수수 개수에다가 0.5를 곱해줍니다. 하옥수수의 개수, 중옥수수의 개수에다가 0.5를 곱하고, 근데 지금 우리는 수확량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근데 이거는 개수지요. 개수잖아요. 중량을 곱해줘야 되겠죠? 여기다 뭐를 곱해주느냐 하니까 조사한 바가 없으니까 당연히 통계치를 갖고 와요. 품종별 표준 중량이라고 있습니다. 품종별 표준 중량이라는 걸 곱해줘요. 그럼 어떤 품종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품종이 총 3가지가 있다. 이게 미백 2호. 그 다음에는 대학찰. 이 대학찰을 다른 말로 연농 2호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미흑찰. 이 3개의 무게는 정해져 있다고요.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미백 2호가 180g. 그럼 문제에서 미백 2호 하면은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주라고? 0.18, 180g을 곱해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학찰은 160g, 미흑찰은 190g. 그래서 이거 암기하는 코드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죠? 3사람이에요. 3사람. 이 3사람의 키가 미군 백인 키가 얼마? 180. 흑인이 커요? 백인이 커요? DNA상 흑인이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크지요. 그래서 미군 흑인은 키가 얼마라고요? 190. 그럼 대학찰 이 사람은 왜 160이냐니까 우리나라 대학 교수예요. 우리나라 대학 교수고 지금 연세가 70이 훨씬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모 교수님입니다. 충남대학교. 진짜입니다. 이 품종을 개발하신 분이에요. 이 품종을 개발하신 분이 최봉호 교수님인가? 최모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이 품종을 개발을 했거든요. 이걸 어디서 개발을 했냐면은 충청북도
괴산군 연농면이라고 있어요. 연농면. 그 연농면의 연을 따서 연농이 아니고 장년명. 죄송합니다. 장년면. 우리 수업 듣는 분들 중에 충청도 분 많이 계시거든요. 죄송합니다. 장현면. 장현면에 뭐를 따서? 연을 따서 연농이라고 붙였대요. 원래는 연농 1호가 있었겠죠. 장현면에서 이 품종을 개발을 해서 만든 거예요. 누가? 최모 교수님이, 충남대학교 대학 교수님이 요거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나이가 80이 넘었을걸요? 80이 넘었을 거예요. 그럼 그 세대쯤의 표준 키가 한 요 정도 되죠. 제가 이제 그 60년대생이니까 평균이 요 정도인데 저보다 더 오래 사셨으니까 키가 한 요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철 이 연농 이 옥수수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왜 그러냐니까 이 당도가 높아요. 포도가 보통 우리가 당도가 12 브릭스래요. 12. 근데 대학철 이거 브릭스가 13 브릭스래요. 포도보다도 더 달죠. 그만큼 달대요. 그래서 이게 유명해가지고 막 퍼져나갔는데, 야 이게 뭐고? 그 대학 교수가 만든 거 아니나? 이래가지고 대학철. 믿거나 말거나 진짜예요. 자, 그래서 암기하실 때 품종별 표준 중량은 미군 백인 키는 얼마? 180. 미군 흑인 키는 얼마? 190. 우리나라 대학 교수님, 최모 교수님 키는 얼마? 160. 표준 중량 암기해야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이게 18년도인가부터 갑자기 이 두 개의 지수가 붙었어요. 지수가 곱하기 지수가 두 개 나오는데 제식 밀도 지수하고 제식 밀도가 좁으면 좁을수록 혹은 넓으면 넓을수록 옥수수의 크기가 다르겠죠. 제식 밀도 지수하고 그 다음에 제식 시기지수. 언제 제식을 했느냐? 옥수수는 파종할까요? 아니면은 정식할까요? 두 개 다 합니다. 두 개 다 합니다. 두 개 다. 옥수수 알맹이 강냉이 있죠. 강냉이로 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정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은 주어져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것도 주어질 가능성은 높은데 간혹 가다가 이게 안 주어질 경우가 있거든요. 새 품종이니까. 그 다음에 요 개념 알아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뭐예요? 옥수수 표본 구간 내 피해 수확량. 이게 표본 구간 한 구간이죠. 한 구간의 수확량이잖아요. 그러면 네 구간이라고 했다면 네 구간에 있는 그 수확량을 전부 더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표본 구간 수확량 합계가 되고, 그러면 이거를 지금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을 구해야 되니까 이걸 뭐로 나눠줘야 돼요? 단위 면적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차, 콩, 팥을 제외하고는 일항 길이 곱하기 일항 폭. 이때 일항 길이는 5주 이상의 일항 길이. 그것만 밑에 넣어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이 나왔지요. 맞나요? 그럼 이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을 어디다 집어넣어주면 아까 지워버렸나? 조사 대상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 플러스 고사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을 곱해주면 이게 뭐가 나온다고? 피해 수확량. 그럼 이 피해 수확량이 나오면 이때의 미보상 감소량은 평에서 수를 뺀 값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했지요. 이게 나온 게 감소량이니까. 근데 얘는 이 자체가 감소량이야.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된다고?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면 미보상 감소량이 나온다고. 맞나요? 거기에다가 표준 가격을 곱해주면 뭐가 나온다? 손해액이 나오더라고. 지금 거꾸로 쭉 간 거죠. 이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 번만 정리하고 쉴게요. 수확 감소 보장 방식 중에 옥수수는 보험금이 뭐다? 손해액에서 가입 금액을 한도로, 맞나요? 마이너스 자기 부담 금액이고, 이 손해액은 어떻게 하더라? 피해 수확량에서 자기 부담 미보상 감수량을 뺀 거에다가 표준 가격. 피해 수확량을 구하는 게 핵심이다. 그죠? 다른 거는 피해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피해 수확량을 구한다. 그죠? 피해 수확량은 어떻게 돼요? 조사 대상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 플러스 고사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 그러면 단위 면적당
P의 수확량을 어떻게 구하더라? 표본 구간의 P의 수확량 합계를 표본 구간의 면적 합계로 나누어준 값이 되더라. 됐나요? 그걸 거꾸로 차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옥수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